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아르고가 건풀은 심플레가데스 바위들 사이를 지나 콜키스인들의 나라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오늘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이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판 부부의 세계로 잘 알려져 있는 비극 메데이아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그 명성이 높다. 또한 메데이아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악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며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에우리피데스는 그의 섬세한 필치로 잘 표현하고 있다. 그녀와 이아손은 잘못된 만남이었다는 유머의 한탄으로 시작되는 비극 메데이아의 첫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차라리 아르고가 건풀은 심플레가데스 바위들 사이를 지나 콜키스인들의 나라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펠리온산의 골짜기에서 전나무가 도끼에 넘어져 펠리아스를 위해 황금 양모피를 찾으러 간 가장 뛰어난 전사들의 팔을 위해 노를 마련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우리 메데이아 마님께서는 이아손님을 향한 사랑의 눈이 멀어 이올코스 땅의 성체를 찾아가시지도 않았을 테고 펠리아스의 딸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죽이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곳 코린토스 땅에서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사시지도 않겠지요. 메데이아는 그리스 신화편에서 이아손의 부인으로 나중에는 테세우스의 의붓어머니로 잠깐 나온 적이 있지만 신화를 통해 좀 자세히 알아본 후 오늘의 연극을 살펴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야기는 이아손과 아르고 원정대가 험난한 여정을 거쳐 칼키스에 도착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테르모돈강과 카우카소스산 옆을 항해하여 콜키스 땅에 있는 파시스 강가에 닿았다. 여기서 테르모돈 강은 흑해 남한의 파플라고니아 지방을 지나 흑해로 흘러드는 강을 말하며 카우카소스산은 오늘날의 코카서스 산을 말한다. 배가 포구에 정박하자 이아손은 아이에테스를 찾아가 펠리아스가 자기한테 부가한 임무를 말하고 양 모피를 달라고 요구했다. 아이에테스는 만일 이아손이 혼자서 총동 발굽의 황소들에게 멍에를 얹을 수 있다면 양 모피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에게는 야생 황소가 2마리 있었는데 그것들은 헤파이스토스의 선물로서 엄청나게 컸고 발굽이 청동으로 되어 있었으며 입에서는 불을 내뿜었다. 아이에테스는 그것들에게 멍에를 얹은 뒤 용의 이빨을 뿌리라고 이아손에게 명령했다. 그는 아테네에게 카드모스가 테바이에 뿌린 용의 이빨 가운데 반을 받았던 것이다. 여기서 용의 이빨이란 카드모스가 아레스의 뱀을 죽이고 나서 생긴 이빨로 카드모스가 절반을 뿌려서 전사들이 생겼고 서로 싸우다 5명이 남아 카드모스를 도와 테바이를 건설했다. 그리고 아테네 여신은 남은 이빨을 아이에테스에게 주었다 한다. 이아손은 어떻게 하면 황소들에게 멍에를 얹을 수 있을까 하고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때 메데이아가 그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아손이 여신 헤라에게 인정을 베푼 일로 헤라가 그를 도우려 사랑의 신 에로스를 시켜 메데이아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게 한다. 사랑의 화살을 맞은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아손을 보게 된 메데이아는 첫눈에 이아손에게 반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전개에서 보자면 사랑의 화살을 맞았다는 이야기보다는 첫눈에 반했다는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메데이아는 아이에테스와 오케아노스의 딸 에이디아의 딸로 마술사였다. 아이에테스가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이니 그녀는 태양신의 손녀이다. 그녀는 이아손이 황소들한테 죽을까봐 겁이 나서 자기를 아내로 삼고 헬라스로 돌아갈 때 함께 데려가겠다고 맹세한다면 황소들에게 멍에를 얹고 양 모피를 얻도록 도와주겠다고 아버지 몰래 약속했다. 이아손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자 그녀는 물약을 주며 황소들에게 멍에를 얹을 때 그의 방패와 창과 몸에 바르라고 했고 그것을 바르면 하루 동안에는 불과 무쇠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나오는 물약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톡수리가 쪼아먹을 때 땅에 떨어진 피에서 생겨난 쿠리쿰 꽃의 씨에서 추출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류마티스와 신경통 치료약으로 쓰인다고 한다. 그녀는 또 이빨이 뿌려지면 땅에서 무장한 전사들이 그를 공격하려고 일어설 것인데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이거든 멀리서 그들 사이에 돌멩이를 던지라고 했다. 그러면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어 그들을 해치울 수 있을 거라고 일러주었다. 그 말을 듣고 이아손은 몸에 물약을 바른 다음 신전의 숲으로 가서 황소들을 찾았다. 그리고 아무리 황소들이 세차게 불길을 내뿜으며 공격해도 이아손은 피해가 없었고 마침내 황소들에게 멍에를 얹었다. 그가 이빨을 뿌리자 땅에서 무장한 전사들이 일어섰다. 그는 전사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눈에 띄지 않게 멀리서 돌멩이들을 던지고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틈을 타서 다가가 그들을 죽였다. 카드모스가 테바이시를 건설할 때에도 아테나,
여신이 알려주어 카드모스도 돌을 던져 땅에서 솟아난 전사들이 서로 싸우게 하였다. 그가 황소들에게 멍에를 얹었음에도 아이에테스는 양 모피를 추지 않았다. 그는 아르고호를 불지르고 그 선원들 모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메데이아가 밤에 이아손을 데리고 양 모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지키고 있던 용을 약으로 잠재운 뒤 양 모피를 손에 넣고는 이아손과 함께 아르고호로 갔다. 그녀의 남자 형제 압시르토스도 그녀와 동행했다. 아르고호 선원들은 그들과 함께 한밤중에 출항한다. 아이에테스는 메데이아가 무슨 짓을 감행했는지 알고 배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가까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보자 메데이아는 자신의 오라비인 압시르토스를 죽인 뒤 토막내어 바다에 던졌다. 압시르토스가 메데이아의 남동생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 바람에 아이에테스는 아들의 사지를 수습하느라 추격에서 그만 뒤처지고 말았다. 그는 돌아가 건져올린 아들의 사지를 묻어준 뒤 그곳을 토모이라고 불렀다. 토모이는 토막들이라는 뜻으로 흑해 서안에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는 아르고호를 수색하도록 수많은 콜키스인을 내보내며 만약 메데이아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녀가 받을 벌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수색하기 시작했다. 아르고호 선원들이 에리다노스 강 옆을 지나고 있을 때 압시르토스가 죽은 것에 대해 화가 난 제우스는 심한 폭풍을 보내 그들이 항로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압시르티데스 군도 옆을 지나 항해하고 있을 때 배가 말하기를 그들이 아우소니아로 가서 키르케에게 압시르토스를 살해한 죄를 정화받기 전에는 제우스의 노여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르고호에는 신성한 떡갈나무로 만들어져 예언의 능력이 있는 말하는 뱃머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리키에스족과 켈토이족의 나라들 옆을 지나고 사르도니오스해를 건넌 뒤 티르레니아 옆을 스쳐 아이아이의 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키르케에게 탄원하여 죄를 정화받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직 젖을 안 뗀 새끼 돼지를 살인자의 머리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다가 그 목을 따 그의 두 손이 피투성이가 되게 하면 살인죄가 정화되는 것으로 믿었다. 그들이 세이렌 자매들 옆을 지나 항해하고 있을 때는 오르페우스가 그들에 맞서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들을 제지했다. 아이아이의 섬에서부터 헬라스로 가는 여정은 오디세우스의 여정과 같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오디세이아를 먼저 읽어보았기에 오디세우스의 여정이 먼저인 것 같지만 신화에서는 이아손의 여정이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세이렌 자매들 다음으로 배를 맞이한 것은 카립디스와 스큘라와 떠도는 바위들이라는 뜻의 프랑크타의 바위들이었다. 그 바위들 위로는 거대한 불길과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테티스가 헤라의 부름을 받고 네레우스의 딸들과 함께 배를 그 사이로 인도해 주었다. 오디세우스에서 나오듯 유일하게 떠도는 바위를 통과한 인간의 배가 아르고가 된다. 그들은 헬리오스의 솥대가 있는 트리나키아 섬 옆을 지나 파이아케스족의 나라인 케르키라 섬에 도착했는데 그곳 왕은 알키노우스였다. 한편 콜키스인들은 배를 찾지 못하자 더러는 케라우니오의 산들에 정착하고 더러는 일리리스로 가서 압시르테스 군도의 식민도시를 건설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파이아케스족을 찾아가 그곳에서 아르고호를 발견하고는 알키노우스에게 메데이아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알키노우스가 대답하기를 그녀가 벌써 이아손과 교합했다면 그녀를 이아손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녀가 아직도 처녀라면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알키노우스의 아내 아레테가 한 발 앞서 메데이아를 이아손과 결혼시켰다. 그래서 콜키스인들은 파이아케스족 사이에 정착했고 아르고 선원들은 메데이아를 데리고 출항했다. 그들은 한밤중에 항해를 하다가 심한 폭풍을 만났다. 아폴로는 멜란티오의 바위들 위에 자리 잡고 서서 번개를 번쩍이며 바닷속으로 화살을 쏘았다. 그때 그들은 섬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곳에 닷을 내리고 그 섬을 아나페라고 이름 지었다. 그 섬이 뜻밖의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번쩍이는 아폴론의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바친 뒤 잔치를 벌였다. 그러자 아레테가 메데이아에게 준 12명의 하녀가 영웅들한테 유쾌한 농담을 걸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농담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인들에게는 관습이 되었다. 그곳에서 출항한 뒤 그들은 탈로스의 방해 때문에 크레테에 닿을 수가 없었다. 일설에 따르면 탈로스는 청동 종족의 인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설에 따르면 헤파이스토스가 미노스에게 주었다고도 한다. 그는 목에서 복사뼈까지 뻗어있는 혈관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그 끝에는 청동못이 박혀 있었다. 탈로스는 날마다 3번씩 섬을 돌며 망을 보는데 아르고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계속 돌을 던져댔다. 그는 메데이아의 계략에 의해 죽었는데 일설에 따르면 그녀가 약으로 그를 미치게 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설에 따르면
그녀가 그를 불사의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못을 뺀 까닭에 영액이 쏟아져 나와 죽었다고도 한다. 여기서 영액이란 신들의 체내에 흐르는 피를 말한다. 또 일설에 따르면 포이아스가 쏜 화살이 그의 복사뼈를 관통해 죽었다고 한다. 크레테에서 하룻밤을 머문 그들은 물을 포충하기 위해 아에기나로 출항했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물 깃는 시합이 벌어졌다. 그곳에서 에우보니아와 로크리스 사이로 항해한 그들은 넉 달 만에 여정을 모두 마치고 이올코스에 도착했다. 펠리아스는 아르고 선원들이 돌아오지 못할 줄 알고 이아손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형제였던 아이손을 죽이려 했다. 그러자 아이손은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간청하여 제물을 바치며 아무 두려움 없이 황소의 피를 마시고 죽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의 피는 빨리 응고하기 때문에 인체에 위험한 것으로 믿었다. 플루타르코스에 의하면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끈 아테나이의 집정관 테미스토클레스도 후일 소의 피를 마시고 자살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아손의 어머니는 펠리아스를 저주하며 어린 아들 프로마코스를 남겨두고 목을 메고 죽었다. 그러자 펠리아스는 그녀가 남겨둔 아들마저 죽였다. 돌아온 이아손은 양 모피를 바쳤고 자신이 당한 악행을 당장에 복수하고 싶었지만 때를 기다렸다. 그는 우선 다른 영웅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스트모스로 가서 배를 포세이돈에게 바쳤다. 그런 다음 그는 메데이아에게 펠리아스를 응징할 방법을 찾으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펠리아스의 궁전으로 가 그의 딸들에게 아버지를 약으로 전개해 줄 테니 그를 잘게 썰어 끓이라고 설득했다.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 그녀는 수장 한 마리를 토막낸 뒤 끓여 새끼 양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그의 딸들은 그녀를 믿고 아버지를 잘게 썰어 끓였다. 그러나 메데이아는 마법약을 솥에다 넣지 않았고 펠리아스는 죽고 말았다. 하지만 이아손은 왕위에 오를 수 없었다. 이올코스의 시민들은 펠리아스를 끔찍하게 죽인 두 사람을 이올코스에서 내쫓아버렸다.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코린토스에 가서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 뒤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이 딸 글라우케를 이아손한테 아내로 주겠다고 하자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버리고 그녀와 결혼했다. 여기서 나오는 크레온은 메노이케우스의 아들로 오이디푸스의 삼촌이자 처남으로 테바이의 왕이 된 크레온과는 다른 사람이다. 신화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우리가 보는 연극은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 유모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차라리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 탄식하며 극이 시작된다. 유모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마님께서는 도망자로서 이 나라를 찾아오셨지만 이곳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계시고 매사에 이아손에게 순종하고 계세요. 아내가 남편과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미움으로 변했고 애정도 식어버렸어요. 이아손님이 자기 자식들과 우리 마님을 배신하시고는 왕가의 신부와 잠자리를 같이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크레온님의 따님과 결혼하시니 말해요.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안 뒤로 마님은 식음을 전폐하시고 누워 고통에 몸을 맡기신 채 온종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얼굴도 들지 않고 방바닥만 응시하고 계세요.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해도 마님께서는 마치 돌덩이나 바다의 파도처럼 말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이따금 눈부시게 흰목을 돌려 사랑하는 아버지와 고향과 집을 위해 혼자 슬퍼하곤 하시는데 이것들을 배신하고 한 사내를 따라 이곳에 왔건만 그런 마님을 지금 그분께서 버리셨기 때문이죠. 가련하게도 마님께서는 불행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고향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셨지요. 마님께서는 자식들마저 미워져서 봐도 즐겁지가 않으신가 봐요. 무슨 끔찍한 일을 궁리하시는 건 아닌지 그게 두려워요. 마님께서는 마음이 모질어 불의를 당하고는 못 참는 성미시니까요. 나는 마님을 잘 아는데 마님께서 침상이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날카로운 빗으로 가슴을 찌르시거나 아니면 국왕과 남편을 죽여 더 큰 불행에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마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마님과 적으로 맞서는 자는 누구든 마님에게서 승리를 거두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유모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주인공 메데이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 메데이아는 집안에서 고난에 찬 가련한 내 신세. 차라리 죽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가련한 내가 당한 형언할 수 없는 이 고통.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소방맞은 어미의 저주받은 자식들이여 아비와 함께 사라져버려라. 온 집이 무너져 내려라. 하늘의 벼락이 내 머리를 뚫고 지나갔으면 산다는 것이 이제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죽음으로 이 가증스러운 삶을 지워버리고 떠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메데이아가 슬픔에 빠져 외치는 소리들을 좀 더 들어보면 위대하신 테미스이시여, 존경스런 아르테미스이시여, 강력한 맹세로 몹쓸 남편을 내게 묶었는데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보세요. 감히 그들이 먼저 내게 부당한 짓을 하다니. 그이와 신부가 궁전과 함께 망하는 꼴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 아버지. 아, 고향 도시여. 수치스럽게도 나는 오라비까지 죽이며 당신들을 배신했나이다. 코린토스의 여인들이여, 나는 불의의 타격을 받아 마음의 치명상을 입었어요. 나는 끝장났고 삶의 의욕을 잃었으며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친구들이여, 내 모든 인생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아는 내 남편이 가장 비열한 인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분별력을 가진 만물 중에 우리 여자들이 가장 비참한 존재예요. 첫째, 우리는 거금을 주고 남편을 사서 우리 자신의 상전으로 모셔야 해요. 이 가운데 두 번째 불행이 첫 번째 불행보다 더 비참해요. 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얻는 남자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거예요. 헤어진다는 것은 여자들에게 불명예스럽고 남편을 거절하기도 불가능하니까요. 결혼한 여자는 집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남편을 가장 잘 다룰 수 있을지 점쟁이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잘해 남편이 우리와 함께 살며 실은 기색 없이 결혼의 멍에를 짊어져 준다면 행복한 인생이라고들 하지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편이 더 나아요. 그리고 남자는 집안 생활에 실증이 나면 밖에 나가 친구나 또래들과 어울려 울적한 마음을 풀곤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만 쳐다보고 살아야 해요. 그들은 말하지요. 우리는 집에서 안전하게 살지만 자기들은 창을 들고 싸운다고. 바보 같으니라고. 나는 아이를 한 번 낳느니 차라리 3번 싸움터로 뛰어들겠어요. 나는 외톨이로 고향 도시도 없고 이민족의 나라에서 납치되어와 남편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이런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항구가 되어줄 어머니도 오라비도 피부치도 없어요. 내가 이런 모욕에 대해 내 남편과 새 장인과 새 신부에게 복수할 방법과 계책을 찾아낸다면 그대들은 비밀로 해주세요. 여자란 다른 일에는 겁이 많고 싸울 용기가 없고 칼을 보기를 무서워하지만 일단 결혼의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면 그 어떤 마음도 더 탐욕스럽게 피를 갈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여자들의 신세를 이야기하다 드디어 복수를 생각하기까지 나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코린토스의 왕 크레오는 메데이아가 자신의 딸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 메데이아를 쫓아내려온다. 남편에게 원한을 품고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는 메데이아여, 그대에게 이르겠소. 그대는 추방자로서 두 아이를 데리고 이 나라 밖으로 떠나되 한시도 지체하지 마시오. 나는 또 이 명령의 집행자로서 그대를 국경 밖으로 내쫓기 전에는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그대는 왜 나를 이 나라에서 추방하시는 거죠, 크레오님? 핑계를 둘러댈 필요가 어디 있겠소. 그것은 그대가 치유할 수 없는 재앙을 내 딸에게 안겨줄까 두렵기 때문이오. 그러며 당장에 메데이아를 추방하려 한다. 하지만 메데이아는 크레온에게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한다. 그러나 크레온은 설득당하지 않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한다. 그러자 메데이아는 단 하루만 더 머물게 해달라고 사정한다. 오늘 하루만 이곳에 머무르며 내가 우리 피난처와 내 자식들의 생계에 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식들을 위해 아비는 아무것도 생각해내려고 하지 않으니 말해요. 그 애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대도 아버지고 그대도 자식이 있어요. 그대가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처사예요. 내가 추방되는 건 걱정이 안 되지만 아이들이 불행을 당하니 눈물을 금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전혀 폭군의 기질을 타고나지 못해 남을 봐주다가 이를 그르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소. 이번에도 잘못하는 줄 알면서 내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소, 여인이여. 하지만 그대에게 말해두겠소. 내일 해가 뜬 뒤에도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이 이 나라의 경계 안에 있다가 발각되면 그대는 죽게 될 것이오. 이렇게 메데이아는 하루의 시간을 번다. 실제로 하루의 시간은 짧은 듯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다. 메데이아의 경우가 그렇다. 안 그래도 복수를 할 마음이 있었던 메데이아는 쫓겨날 상황에 이르자 복수의 마음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나를 추방함으로써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이곳에 머물게 했고 나는 그동안 내 새 원수를 아버지와 딸과 내 남편을 시신으로 만들고 말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장 능한 지름길을 택하여 독약으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잠깐 동안 더 기다려보다가 어떤 안전한 성체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계략을 써 이번 살인을 은밀히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며 자신에게 다시금 격려의 말을 한다. 자, 메데이아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조금도 아끼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짜도록 해. 끔찍한 일이라도 주저하지 마.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필요해. 너는 시시포스의 후손들과 이아손의 결혼을 위해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 여기서 시시포스의 후손이라는 것은 시시포스가
코린토스를 세운 사람이기에 공주를 말한다. 훌륭한 아버지와 헬리오스에게서 태어난 내가 아니던가. 너는 아는 것도 많아. 게다가 우리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일에는 서투르지만 온갖 악한 일에는 가장 영리한 장인들이 아니던가.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이하손이 나타난다. 권력욕에 불타 사랑을 버린 남자와 사랑의 모든 것을 맡긴 여자가 가장 위기의 순간 대화를 나눈다. 이하손은 메데이아에게 자신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메데이아가 국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신과 왕과 공주를 비방하였기에 쫓겨나게 되었다 말한다. 그러며 자신이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렸기에 추방으로 그쳤다며 그것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말한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아내에게 재산이라도 주어서 보내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메데이아는 화가 나서 받아친다. 천하의 고약한 악당 같으니라고. 이것이 비겁한 당신에게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에요. 그러고도 나를 찾아오다니. 가장 악랄한 내 적이면서 가족들에게 그토록 몹쓸 짓을 해놓고 그 면전에 나타난다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 태담성도 아니여. 아니, 그것은 인간의 모든 결함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결함인 파렴치예요. 그러며 자신이 아르고 선원들과 이하손을 구해준 이야기를 한다. 불을 내뿜는 황소에게 멍에를 씌울 수 있도록 돕고 황금 양 모피를 지키던 용을 죽인 것도 자신이며 자신의 아버지와 집을 버리고 이올코스로 가서 펠리아스를 죽인 것도 이하손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했어요. 이 악당아. 그런데도 감히 나를 배신하고 새 장가를 들어. 우리 사이에 자식들까지 태어났는데도. 자식이라도 없었다면 장가를 들겠다는 당신의 욕망도 용서받을 수 있겠지. 혼인의 맹세가 깨진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혹시 당신이 맹세할 때 그 신들은 더는 다스리지 않고 이제 인간들에게 새로운 도덕률이 세워졌다고 믿는 건가요? 이렇게 두 부부는 말다툼을 이어나간다. 이하손은 자신이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여색을 탐해서가 아니라 야만족인 메데이아를 구하고 자식들에게 왕족의 피를 받은 형제자매를 낳아주어 집안의 울타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추방당하는 메데이아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겠다 말한다. 하지만 메데이아는 결혼을 하라고 말하며 두고두고 후회하는 결혼이 될 것이라며 이하손을 보낸다. 부부가 싸운 다음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신탁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트로이젠의 피테우스 왕을 만나고 그의 딸 아이트라와 하룻밤을 보낸 후 아테네로 돌아가다 코린토스에 잠시 들리게 된다. 이때 아이게우스와 만난 메데이아는 그가 어디로 갔다 오는지 물어본다. 이에 아이게우스는 자식을 갖지 못해 신탁을 받으러 갔다 오는 길이라 말한다. 그러자 메데이아는 자신이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말하며 자신이 아이를 낳아줄 테니 자신이 코린토스에서 쫓겨나면 자신을 받아달라 말한다. 아이게우스는 자식을 갖고 싶었기에 자신이 메데이아를 보호해주겠다며 약속을 한다. 그러자 메데이아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내쫓지 않을 것과 자신의 적들 가운데 누가 데려가려 해도 자신을 보호해줄 것을 맹세하라 말한다. 그러자 아이게우스는 맹세를 하고 아테네로 돌아간다. 이제 피난처가 생긴 메데이아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톡백을 한다. 나는 하녀 한 명을 이하손에게 보내 한 번 더 내게 와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가 오면 나는 알랑거리며 말할 거예요. 그의 생각은 나와 같고 그가 나를 배신하고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잘하는 짓이고 유익한 일이며 잘 생각한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나는 내 자식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계략을 써서 공주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나는 애들이 이 나라에서 추방당하지 않게 신부에게 보내되 곱게 짠 옷과 황금을 두드려 만든 머리띠 같은 선물들을 손에 들려 보낼 거예요. 공주가 그 장신구를 받아 몸에 두르면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누구든 소녀를 만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독을 나는 그 선물들에다 바를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쯤 해두겠어요. 그런 다음 내가 어떤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생각만 해도 섬뜩해요. 나는 내 자식들을 죽일 거예요. 그 애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하손의 집을 송두리째 허물 것이며 가장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죽인 죄를 피해 이 나라를 떠날 거예요. 라며 자신의 계획을 관객들에게 고백한다. 코로스가 그녀에게 인륜의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말리지만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곧 이어 하녀가 데려온 이하손이 등장한다. 그녀는 이하손에게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이하손에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며 아이들의 손을 잡아 이하손에게 들려주며 애들을 추방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선물로 곱게 짠 옷과 황금 머리띠를 애들 손에 들려 공주에게 보내겠다 하자 이하손은 황금을 공주에게 보내지 말고 그녀에게 직접 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그런 말씀 마세요. 선물에는 신들도 동한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황금이 더 힘이 있어요. 행운은 그녀 편이고 신께서 지금 그녀를 키워주시고 그녀는 또 젊은 공주예요. 내 자식들의 추방을 막기 위해서라면 황금이 아니라 내 목숨인들 못 내놓겠어요. 자, 얘들아, 너희들은 부잣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젊은 아내에게 내 여주인께 이 나라에서 추방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빌며 장신구를 바치도록 하라. 그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그녀가 이 선물들을 손수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서 빨리 가거라. 그리고 일을 마친 뒤에는 이 어미가 바라는 일에 관하여 좋은 소식을 전해다오. 라며 선물을 공주에게로 보낸다. 그러고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계획을 후회하기도 한다. 자식들에 대한 애정과 남편에 대한 폭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흔들리고 있을 때 사자가 들어와 공주와 왕의 죽음에 대해 알려준다. 공주는 황금으로 된 장신구를 보자마자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하손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고는 옷을 입어보고 장신구를 머리에 쓴다. 그러자 황금 머리띠에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길이 흘러내렸고 고운 옷은 그녀의 살을 파고 들어갔다. 그녀를 구하려 달려온 왕이 그녀에게서 옷을 떼어내려 했지만 왕도 같이 죽게 되었다 알려준다. 그 소식을 들은 메데이아는 친구들이여, 내 결심은 확고해요. 나는 되도록 빨리 내 자식들을 죽이고 나서 이 나라를 떠날 것이며 늑장을 부리다가 더 증오심에 찬 다른 손에 내 자식들을 죽이라고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 애들은 무조건 죽어야 해요. 필요하다면 생모인 내가 그 애들을 죽일 테야. 자, 내 마음이여, 무장하라. 내가 왜 주저하는 거지? 끔찍하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범행이 아니던가. 자, 가련한 내 손이여, 칼을 들어라. 칼을 들고 고통스러운 경주의 출발점으로 다가서도록 하라. 그러며 아이들을 죽이러 간다. 이하손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와 메데이아를 찾는다. 코로스는 그에게 메데이아가 아이들을 죽였다 알려준다. 이하손은 하인들을 시켜 문의 빗장을 벗기고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때 메데이아가 아이들의 시신을 안고 용들이 끄는 수레를 타고 지붕 위에 나타난다. 이 수레는 할아버지인 헬리오스의 수레이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말다툼을 한다. 얘들아, 너희들은 사악한 어머니를 만났구나. 얘들아, 아버지의 악덕이 너희들을 죽인 것이다. 애들을 죽인 것은 분명 내 오른손이 아니었어. 그대의 교만과 세장가가 그랬죠. 정녕 그대는 세장가 때문에 애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단 말이오. 남편의 세장가가 여자에게 작은 고통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러며 서로를 비난하다 이하손은 애들의 시신들을 묻어주고 곡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한다. 그러자 메데이아는 천만에, 나는 애들을 이곳 아크로폴리스에 거주하시는 헤라 여신의 성역으로 데려가 내 손으로 묻어줄 거예요. 어떤 적도 애들을 능욕하고 무덤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는 이 불경한 살인을 속죄하기 위해 앞으로 여기 시시포스의 나라에서 신성한 축제와 제사를 올리게 할 거예요. 여기서 시시포스의 나라는 코린토스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에렉테우스의 나라에 가서 판디온의 아들 아이게우스의 집에서 살 거예요. 당신은 당연한 응보로 아르고의 파편의 머리가 박살나 악인답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거예요. 이하손은 애들의 시신을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하지만 메데이아는 그것도 거부한다. 두 사람의 말다툼을 끝으로 연극은 끝이 난다. 메데이아의 뒷이야기는 신화의 뒷부분을 통해 알아보자. 메데이아는 결혼할 때 이하손이 걸고 맹세한 신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그의 배은 망덕을 여러 차례 꾸짖은 다음 신부에게 독을 묻힌 의상을 보낸다. 그것을 입고 글라우케는 자기를 구하러 온 아버지와 함께 맹렬한 불길에 타 죽었다. 그러자 메데이아는 이하손에게 낳아준 자식들인 메르메로스와 페레스를 죽인 뒤 할아버지인 헬리오스에게 날개 달린 용들이 끄는 수레를 얻어타고 아테나이로 도망쳤다고 한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그녀는 아직 어린애들인 자기 자식들을 헤라, 아크라이아의 제단 위에 탄원자로 앉혀두고 도망쳤다고 한다. 그러나 코린토스인들이 제단 위에서 아이들을 끄집어 내린 후 치명상을 입혔다고 한다. 코린토스의 지역 전설에 따르면 글라우케에게 독이 묻은 옷을 가져다 주었다고 해서 코린토스인들이 메데이아의 자식들을 죽이자 코린토스의 아이들이 죽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신탁의 지시에 따라 매년 메데이아의 자식들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한다. 이 제사는 기원전 146년 코린토스가 로마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메데이아는 아테나이로 가서 아이게우스와 결혼하여 아들 메도스를 낳아주었다. 그러나 후일 그녀는 테세우스를 독살하려 음모를 꾸미다가 아들과 함께 아테나이에서 추방되어 망명길에 오른다. 메도스는 수많은 야만인들을 정복했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를 메디아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고 메데이아는 남몰래 콜키스에 갔다가 아이에테스가 아우페르세스에게 왕위를 찬탈당했음을 발견하고는 페르세스를 죽이고 아버지에게 왕위를 돌려주었다. 신화에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의 모든 것을 건 여자가 사랑을 배신당했을 때 저지르는 가장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한 편의 연극을 통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하손은 권력에 눈이 멀어 초강지처를 벌이는 몹쓸 남자로 나오지만 사실 이하손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도 했다. 어렸을 때 삼촌에 의해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고 자신은 멀리 피신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하손에게 반드시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린 나이에 타향에서 복수를 꿈꾸며 살았던 그에게는 권력이야말로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지상과제가 된 것이었다. 그런 그가 권력을 얻을 기회를 놓칠 수 있었을까? 아니, 일부러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메데이아의 경우는 어떤가? 사랑에 빠져 아버지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향에서 남편과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며 남편을 도우려 온갖 악행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새장가를 가니 그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 하지만 메데이아의 행동은 심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자식까지 죽이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권력을 얻는데 모든 것을 건 남자와 사랑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여자와의 만남은 첫머리에 나오는 유머의 탄식처럼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을 듯하다. 잘못된 만남이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었으니 사실 그리스 비극을 읽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많아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다. 에우리피데스는 여성의 심리 묘사에 탁월했다고 평가받는 만큼 이 작품에서도 메데이아의 내면의 갈등이나 분노의 증폭 과정이 섬세하게 잘 묘사되어 있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으로 메데이아만한 것도 별로 없는 듯하다. 이 작품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을 듯하다. 메데이아를 끝으로 그리스 비극 작품을 끝내고 다음번에는 다른 분야의 책을 보도록 하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